네, 그러면은 먼저 샤워도우 피자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저희 이 프로그램 자체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자연 발효종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연 발효종 하면은 르방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르방은 예전에는 건포도라든가 무화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가제 효모법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회용 샤워종들 르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레비토 마드레라는 그런 샤워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레시피에 보신 것 같이 르방 리퀴드를 만들어야 돼요. 리퀴드는 물과 가루의 비율이 1대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와 물이 1대1이 되겠죠. 거기다가 밀가루의 또 10% 정도의 이런 일회용 샤워종들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그리고 레비토 마들레에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잘 섞어주세요. 잘 밀가루와 레비토 마들레 일회용 샤워종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하고, 물이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도 뭐 약간의 겨울철에는 좀 발효를 좀 빨리 하고 싶으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요. 안 그러면은 그냥 찬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물의 양을 1대1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집어넣고요. 해서 르방 리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퍼로 잘 저어주세요. 잘 저어주셔가지고 자, 근데 일회용 샤워종들은 리플래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이틀 동안은 여러분들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이런 데 넣으셔가지고 발효가 1시간 정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한 이틀 정도 보관 가능하니까 뭐 휴일이나 맞춰서 만약에 수업이 월요일 날 있다 그러면 금요일 날 만드셔가지고 진행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좀 잘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2시간 뒤에 어떠한 발효점을 나타내냐. 우리가 종을 넣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종을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집어넣어야지만 빵이 컨디션이 좋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2시간 정도 실온에서 발효를 한 후에 정점에서 가장 좋은 상태에서 집어넣어야지만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트. 자, 지금 오토리즈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절차에 만들었던 반죽 2시간 정도 지났어요. 한번 이쪽 보실게요. 자,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기포들이 형성됐어요. 그쵸? 다양한 기포들이 좀 형성됐고, 좀 이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크랙이 생기면서 좀 가라앉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바로 르방 리퀴드의 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딱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200g만 덜어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워도우 피자 반죽 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 같이 밀가루와 통밀가루를 같이 계량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물 700g 계량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믹싱을 할 건데 믹싱은 최종 단계까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믹서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밀가루와 밀가루죠. 거기다 물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700g을 투입하고요. 자, 저속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샤워도우 피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토리즈를 실시할 거예요. 오토리즈 같은 경우는
가수율을 높이게 해주고 그리고 또 반죽의 온도를 낮춰주고 이런 아주 효과가 좋은 제법입니다. 그래서 오토리즈를 그렇게 어렵게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토리즈는 기본적으로 저속으로 돌려주면서 픽업 단계까지 자 섞이면은 멈춰줘서 15분에서 30분 정도 휴지를 시키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토리즈 말 그대로 자가분해를 통해서 글루텐이 형성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마찰 개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반죽의 온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루텐도 훨씬 더 잘 잡힙니다. 자 섞이면은 2단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속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중식으로 돌리면서 오토리즈를 진행할까? 우리 이 정도면 우리가 픽업에서 클린업 단계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마무리 져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마무리되면은 반죽이 이렇게 툭툭 끊어져요. 그쵸? 툭툭 끊어집니다. 근데 이게 30분 뒤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좀 잘 묻히시고 100g 물 한 번 더 묻히시고 200g 네 200g 계량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금과 이스트 그리고 또 르방 그리고 또 사이드 물이 있어요. 지금 사이드 워터까지 집어넣어 들어가 있다. 사이드 워터를 왜 넣냐면요 오토리즈 당시에 너무나 반죽 자체가 질어지기 때문에 글루텐을 형성하면서 서서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죽하는 쪽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토리즈를 지금 한 30분 정도 했어요. 오토리즈를 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수분을 잘 흡수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글루텐을 좀 활성화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프로테아제의 그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글루텐이 좀 단단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오토리즈 방식을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금을 또 넣지 않아요. 그렇죠? 물과 밀가루만 집어넣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는 이유는 그 프로테아제의 그 효소의 작용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아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가소성을 좀 막고 신장성을 늘리는 데 좀 기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금 이때 이제 집어넣겠죠. 소금 그리고 이스트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그리고 또 우리 르방 리퀴드 200g 달아놓은 거 있죠? 르방 리퀴드 200g. 자 해서 1단부터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이 오토리즈를 거치면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글루텐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멈춰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툭툭툭 끊어졌지만 이제는 조금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글루텐이 잡힌 것처럼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컨 워터도 50g이 있어요. 이 세컨 워터 같은 경우는 수분이 상당히 많은 제품에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글루텐을 잡아주면서 세컨 워터를 집어넣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단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2단은 중속이란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다 기계들이 틀리기 때문에 뭐 1단, 2단의 개념보다는 저속으로 돌리다가 이제 중속으로 돌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 오늘 100% 정도 우리가 기능사 제품 하듯이 100% 정도의 글루텐을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빵은 또 반죽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죽 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상 촬영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돌리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뭐 글루텐이 많이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컨 워터는 언제 집어넣냐? 세컨 워터는 거의 다 글루텐이 완성된 다음에 집어넣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90%에서 95% 정도 글루텐이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컨 워터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은 오토리제를 천연 발효종이나 자연 발효종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제법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가수율이 높기 때문에 반죽의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토리제를 좀 활용하죠.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찰 계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낮추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효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금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집어넣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 발효 중에서는 또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토리제도 있지만 또 하나가 바로 중간 1차 발효 때 펀칭이라는 작업을 꼭 해줍니다. 왜냐면은 가수율이 많기 때문에 반죽 자체에 힘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펀칭을 통해 가지고 반죽에 힘을 좀 신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펀칭이라는 작업을 1회에서 2회 정도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토리제 그리고 또 중간에 펀칭 접기까지 상하 접기까지 총 2가지의 제법을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대로 보신 것 같이 저속으로 2분 돌리고 중속으로 7분 정도 믹싱할 예정입니다. 자, 믹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꽤 많이 잡혔죠? 근데 중간중간 찢어집니다. 90% 정도 나올 수 있겠죠? 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글루텐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85에서 90%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믹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95%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글루텐을 확인했을 때 한 90% 정도 나왔죠? 한 1분 정도 더 둔 것 같아요. 그래서 95%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단으로 저속으로 돌리면서 세컨 워터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넣으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연달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자, 다시 이제 혼합되면은 다시 또 천천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컨 워터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섞이기만 하면 이제 마무리하고 발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는 자연 발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런 부분들은 자꾸 밑으로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골고루 반죽 수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상당히 반죽이 좋아요. 반죽이 자 이제 세컨 워터 집어넣은 게 다 이제 흡수됐죠. 자 그러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효통을 사용해서 발효를 시킬 건데요. 저희가 밀가루, 덧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기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프랑스 빵들, 천연 발효 빵들 같은 경우는 수분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오틀리제 제법도 하고 그 다음에 펀칭도 하고 하는데 글루텐을 다 잡아놓고 저희가 덧가루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높여놓은 수율을 그 덧가루가 좀 뺏어가겠죠. 그래서 공정상에서 최대한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발효시킬 때도 이렇게 기름을 사용해서 발효를 시켜주는데요. 너무 많이 묻히면은 반죽 사이에 겹쳐가지고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평평하게 해가지고 골고루 발효될 수 있도록 한쪽이 두꺼우면 발효 속도가 좀 틀려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평탄하게 해서 1차 발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죽 1000원 우리 샤워도 피자빵 펀칭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에다가 반죽을 담았을 때는 처음 부피에 뭐 3배, 3.5배 부풀어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발효통에 담은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 볼륨감, 부피감을 잘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져봤을 때 그 느낌을 좀 알으셔야 되는데 그건 처음에 쉽지 않으니까는 우리 발효 보실 때 이렇게 눌러가지고 쏙 들어갔을 때 오므라지지 않는 느낌 있죠. 근데 얘도 살짝 탄성이 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퍼진 느낌보다는 살짝 오므라들 때가 그때 그 느낌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기를 묻히시고 첫 번째 잡아서 당겨서 누시고 좀 눌러주세요. 두 번째 반대쪽도 기름이 너무 적으면 이렇게 묻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죽 펀칭해 주시고요. 세 번째 수직으로, 네 번째 수직으로 하셔가지고 살짝 텐션을 주시면서 마지막 반대편 뒤집어서 아까 동일하게 이때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만져보시면은 반죽이 안 됐을 경우는 좀 딱딱하다는 느낌보다는 푹신푹신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좀 텐션이 있으면서 푹신푹신한 느낌이 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나쳐 버리면은 힘이 없다고 하죠. 우리가 메가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퍼진 반죽도 살짝 우리가 펀칭을 통해서 약간 탄성을 다시 한번 좀 좋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또 자연 발효 시킨 뒤에 분할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오도 피자 이제 1차 발효 진행했고요. 뭐 펀칭까지 2번에 걸쳐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발효 시간은 1시간 정도 실온에서 지금 진행된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진행하시고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중량은 400g인데요. 뭐 왔다 갔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0g 기준으로 해서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 내리죠. 자, 그리고 자연 발효 종들 빵들은 분할하고 나서 둥글리기를 절대 세게 하시면 안 돼요. 기존의 큰 기포만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분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00g 분할.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이렇게 천천히 그냥 400g 400g 총 5개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랗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절대 세게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덧가루 살짝만 뿌릴게요. 수율 때문에 뭐 저거까지 썼는데, 그쵸? 자, 해서 면포로 이렇게 덮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발효는 대략적으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분 후에 다시 성형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샤오도 피자를 만들기 전에 반죽을 분할해 놓고요. 그동안 저희가 들어갈 충전물 같은 거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요. 피자 소스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피자 소스를 사가지고 쓰셔도 되고, 또 레시피가 따로 계시면은 끓이셔도 돼요. 보통 토마토 페이스트에 토마토 홀을 갈아가지고 여러 가지 향신료를 집어넣고 끓여주기도 하는데, 저희는 일단 기성품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기성품이 좀 질기 때문에 우리 파마산 치즈를 위에다 뿌려주기도 하는데요. 일단 되기를 조금 되게 해주기 위해서 한 여기다 100g 정도 집어넣겠습니다. 예, 100g 정도 넣었는데요. 꼭 100g을 넣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좀 저는 된 소스보다 조금 부드러운 소스가 괜찮다 하시면 이거 좀 줄여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 파마산 치즈가 들어가면 되기도 좀 조정되겠지만 좀 짭짤함해지겠죠? 그래서 난 짭짤한 게 별로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조금 줄여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또 뭐 향을 첨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스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짜렐라 치즈, 체다 치즈. 비율은 저희가 1대1로 준비했는데요. 모짜렐라 치즈만 사용하면은 좀 심심한 맛이 나고요. 체다 치즈만 사용하면 좀 많이 짭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1대1로 준비를 했고요. 이것도 기호에 따라서 나는 모짜렐라만 다 써도 상관없고요. 뭐 체다 치즈만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바질은 저희가 마지막에 그 비주얼상 좀 이쁘게 보이려고 위에다 올려놓을 건데요. 이게 골고루 좀 균일한 맛을 원하시면은 채를 쳐셔가지고 위에다 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소스에다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오븐에 들어가면 색깔이 변질되기 때문에 보통 구워 놓은 다음에 위에다 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토마토를 미리 좀 손질을 해 놓을 건데요. 토마토 손질하실 때 난 홀로 원하시면 뭐 홀 모양 사용하셔도 되고 좀 위험하니까는 반 자르셔가지고 난 비주얼을 원해. 그러면은 뭐 동그란 모양으로 사용하시는 게 이쁘겠죠? 근데 나는 비주얼보다는 실용성을 원해 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자르셔도 되고요. 꼭 이 큰 토마토 꼭 사용하시지 않고 방울토마토 사용하시면 반절만 잘라가지고 골고루 뿌려주시면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소비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저는 비주얼보다는 좀 실용성으로 가려고 반절짜리 해서 두께도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로 미리 잘라서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피자 도우가 5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반절을 다 쓰면 안 되겠죠? 반절에서 한두 개씩 빼신 다음에 나눠 쓰시면 될 것 같네요. 베이커들이 칼질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칼질하다가 손을 다칠 우려가 있어요. 칼질하실 때는 꼭 이쪽 이렇게 손가락 꼬부려 주셔서 날이 먹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고요. 마지막 부분 커팅할 때 조심해 주시고요. 마지막 부분 자를 때 좀 손이 밀릴 확률이 있죠?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가 작업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토마토만 넣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본인이 또 원하시는 거, 뭐 파인애플 넣으셔서 달짝지근하게 드셔도 되고요. 페퍼로니 같은 걸 넣으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피자를 굽기 전에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피자를 철판 위에 넣고 오븐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저희가 철판에 넣지 않고 테프론 시트를 이용해서 오븐 바닥에 직접 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철판에다 집어넣으면 움푹 파여 있어서 빼기가 힘드니까는 저희 그릴 위에다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릴만 잡아보도록 하고요. 이 그릴이 없으신 분은 혹시 이런 타공판이 있으시다면 타공판 안쪽에다 넣지 마시고요. 타공판을 뒤집으셔가지고 위쪽에다가 넣으시면은 나중에 잡아뺄 때 요구만 잡고선 쭉 잡아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두 가지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그릴에도 그릴도 넣으실 때 보시면은 여기는 판판한데 밑에는 지금 연결 부위가 있어가지고 울퉁불퉁하죠? 그럼 그릴을 사용하실 거라면 이 위쪽 면을 사용하셔야지 좀 이따 빼실 때 작업이 편하시죠? 반대로 사용하게 되면 반죽이 걸려가지고 작업하기 힘들겠죠? 우리가 5개이기 때문에 한 장에 2개씩,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한 장 집어넣어서 3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죽 분할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프랑스 빵들은 아까 둥글리게 할 때도 기포를 최소한으로 죽였잖아요. 저희가 작업할 때도 밀어표기 할 때 밀대로 밀어표면 작업성은 편하죠.
작업성은 편한데 커다란 기공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손으로 그냥 찬찬히 밀어 펼 거예요. 그리고 동그란 모양도 아까 했었었고 뭐 타원형 모양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첫 번째 분할했던 거를 보시고 덧가루는 아주 안 사용하시면 손이나 바닥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적정량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사이즈는 우리가 지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피자도가 상당히 많이 붙을 거예요. 너무 얇아도 볼륨감이 없고 너무 두꺼우면은 볼륨감이 너무 뛰어나서 나중에 기공이 이제 요 가운데 같은데 기공 같은데 볼록 올라오면 소스가 바닥으로 흘러내려 버려요. 그래서 적당하게 적당한 사이즈로 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작업하시고 나서도 나중에 한번 디핑 포크나 아니면 스파이크 롤러 같은 걸 이용해서 가운데 부분은 구멍을 뚫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뚫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부분에 큰 기공들이 산처럼 올라와서 소스부터 치즈까지, 치즈도 굽기 전에는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렇게 옆으로 흘러내려서 그냥 민둥산처럼 소스도 없고 치즈도 없고 그냥 도우만 있는 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전작업 해 두시고요. 이번엔 타원을 한번 밀어볼까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좀 날이 건조해서 이거 강목천을 오픈해 두시면 금방 드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할 때 작업할 때 좀 덮어주시면서 작업을 하시고요. 모양은 꼭 동그래야 된다는 원칙은 없어요. 프랑스 후가스 가시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많이 피자처럼 판매를 하는데요. 뭐 이렇게 타원형으로 미셔도 되고, 워낙 큰 기공을 원하지 않아 하면은 밀대로 미셔도 상관없어요. 작업성 편하게 하시려면요. 그래서 이렇게 미신 다음에 정했던 거를 다시 설탕에다가 올려주세요. 설탕이 안 되나요? 설탕에다 올려주시고, 이것도 처음 작업하시면 이 두께에 대한 그 느낌을 모르실 거예요. 저희도 오랜만에 작업하는 거라 이 두께가 딱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두 번 하시다 보면은 내가 400g 했을 때 어느 정도 두께가 적당한지 그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해두시고요. 좀 마르니까 덮어놓고요. 좀 빨리 할게요. 해놓고 작업할 때 항상 덧가루 사용량이 문제죠.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덧가루를 많이 사용해서 생밀가루 맛이 날 수 있고, 너무 적게 사용하시면은 바닥이나 손에 달라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또 각자 개인마다 이제 좀 스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이 적당하다라고 뭐 딱 지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또 사람마다 이제 손에 땀이 많은 사람도 있고 건조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덧가루의 양은 적정량이라는 게 개인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덧가루 안 사용하는데 난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작업할 정도, 편할 정도. 그리고 점점 작업하다가 스킬이 늘면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꼭 동그랗게 만들고 싶으시면 조심해서 만드셔도 되는데 나는 내추럴한 모양을 원해 하면 꼭 동그랗게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셨으면은 그냥 작업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기공이 올라올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준비된 게 없어서 디핑 포크를 하는데요. 원하는 만큼 구멍을 조금씩 혼자 작업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영상을 찍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니까는 또 앞에 계시면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는 거는 좀 틀려요. 여기서 설명을 드리다가 좀 미비한 점은 당일날 저희 영상 보시면서 또 그리고 저희하고 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직접 대화를 통해 가지고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은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얼마큼 발라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그런 질문을 바로 받아서 말씀해 드리는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걸 설명해 드린 거를 그냥 그대로 들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소스는 적당량,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난 짠 거로, 그냥 기호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근데 보통, 잡으시고요. 한 숟갈 정도 먼저 뿌려놓으시고, 한 숟갈 반 정도 뿌려놓으신 다음에, 테두리에서 한 1cm 정도? 저 같은 경우는 1cm 정도를 남겨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토핑물이나 그 소스 같은 경우 다 똑같겠지만은 이렇게 이쪽 한쪽에 뭉쳐있으면 여긴 짜겠죠. 그래서 최대한 골고루 균일하게 발라주시는 게 제품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테두리를 바를 때도 똑같죠. 이쪽은 1cm, 이쪽은 2cm 하고 나면은 물론 먹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균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요 정도 바릅니다. 요 정도 바르고요. 이것도 똑같이 하나 반 정도 바르겠죠. 1cm가 꼭 정해진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난 0.5cm 나는 그냥 소스 없는 반죽은 먹기 싫어. 그럼 0.5cm까지 돌리셔도 되고요. 나는 반죽만 그냥 빵 맛을 좋아해. 그래서 우리 피자에 보면 신 피자 있고 팬 피자 있죠?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팬피자 시키시고, 신을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빵보다는 이제 충전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피자를 시키시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넣고 하기 힘드시면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작업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돌려가시면서, 아이고, 제가 저쪽에 흘렸네요. 구멍 뚫는 것도 나중에 보시면은 되게 크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하려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쪽도 한 개, 한 개, 한 개. 요거를 토핑물을 얹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자연 발효를 시키면 좋긴 한데, 저희가 토핑물 올라간 상태에서 강목천을 덮어두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발효시킬 때 발효실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겉부분 마르는 거를 좀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피자 소스 바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되는데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다 이런 거를 경험 못 하시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보는 거는 별로 어려운 거 없어 보이는데 또 하시면 이게 또 수저를 이렇게 처음에 바르시는 분들은 잘 안 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토마토가 위로 나와서 보이는 걸 원해 하면 위에다 뿌리셔도 되는데, 치즈를 2가지 섞어 줄게요. 저희가 치즈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치즈 양이 너무 많으면 바닥으로 흘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걸 방지하려면 좀 철판을 넣고 작업하시는 게 깔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직화를 쓰면 하나는 한번 살짝 뿌려 놓을게요. 여기다 먼저 뿌려 놓고, 토핑을 올릴 때 중앙 집중 토핑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가위 쪽부터 지금 치즈를 먼저 올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그냥 뿌려주시면은 전체가 골고루 뿌려지는데, 처음에 가운데 쪽을 먼저 뿌려주시면 가위 쪽에는 좀 빈 곳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피자 같은 거 작업하실 때는 가위 쪽을 먼저 뿌리시고요. 저 지금 조금만 먼저 피자 치즈 뿌렸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좀 돌려주고 나서 요거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넣는 방법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추럴하게 넣으셔도 되고요. 치즈 위로 보인다면은 좀 이쁘장하게 예쁘게 뿌려주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피자 안쪽으로 치즈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골고루 뿌려주는 게
더 좋겠죠? 풍차 돌리듯이 좀 돌려서 골고루 했습니다. 남는 것들은 좀 군데군데 모자란데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거 마무리 짓고요. 지금 바로 보실 게 아니라 살짝 더 발효시킬 겁니다. 너무 많이 발효시키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피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오븐이면은 조금 바닥이 지저분해도 같이 않을 텐데 저희가 전체 제품을 같이 하는 오븐이어서 좀 깔끔하게 사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피자 치즈를 더 많이 뿌려주고 싶은데 밖으로 흐를까봐 제가 조금 적당량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나가는 부분을 이쪽에 왼손으로 막아주시고 이렇게 테두리 쪽을 먼저 뿌려주시면 나중에 가운데는 작업하시기가 편해요. 그래서 반절, 저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돌려서 하겠습니다. 많이 뿌렸네요. 제가 너무 많이. 꽤 뿌린 게 아니네요. 그리고 이쪽도 마무리. 모든 제품이 그렇겠지만 정성이 많이 들어가면은 제품이 맛있고 이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뿌릴 때 그냥 대충 뿌리면 피자 그 치즈가 밖으로 빵 반죽 있는데 떨어지면 또 비주얼이 조금 이쁘진 않겠죠? 그리고 제가 좀 앞쪽에 많이 뿌렸네요. 좀 많으니까. 배식에 실패를 했습니다. 빵 반죽이 마를 수 있으니까 살짝 발효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빵 반죽이 마르는 걸 막아주려고 발효실 끈 상태에서 지금 발효실 안에 넣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닥에 직접 굴 거기 때문에 요걸 하나 들고 가가지고요. 오븐문을 여시고 자리를 딱 잡으신 다음에 쭉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가지 똑같은 위치에 자리를 잡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하나씩 하시면 여기다 넣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일단 9분 정도 맞춰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9분 정도 저희가 베이킹을 했는데요. 안에 한번 좀 잡아주시겠어요?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빵 도우가 상당히 두툼하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피자를 구울 때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구워줄 건데요. 높은 온도에서 굽는 이유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수분이 증발되는 걸 최대한 막아서 좀 수분이 많고 쫀득하게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 2분만 더 굽고 뺄 텐데요. 높은 온도에서 굽는 이유는 안에 수분을 좀 잡아주려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기공을 많이 안 죽였잖아요. 우리가 높은 온도에서 구울 수 있는 이유도 기공이 크기 때문이에요. 기공이 조밀하면은 겉에는 익는데 그 안에는 열이 전도가 안 돼가지고
안에는 들익은 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공이, 그러니까 우리 천연 발효빵들 기공이 열린 빵이라고 하죠. 그런 빵들은 높은 온도에서 최대한의 수분을 잡아둘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완성되면 나올 때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3분 정도 걷는데요. 이거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나무판식으로 밑에다 놓고서 쭉 빼주시면은 이렇게 잘 익었죠? 빼셔가지고 일단 하나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일단 먼저 빼도록 하겠습니다. 뜨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이렇게 완성된 피자가 나오면은 아까 저희가 소스에도 파마산 치즈를 뿌렸는데 지금 위에다가 파마산 치즈를 살짝 더 뿌려주시고요. 이건 기호에 따라서 더 많이 뿌리셔도 되고 원하는 만큼 뿌려주시면 되고요. 바지를 같이 올려서 시식을 하실 텐데요. 바지를 하나 가운데다 이렇게 올려주면 이쁘긴 한데 바질의 향을 많이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남는 바질이 있으면 좀 찹을 치셔가지고 이렇게 주변에다가 뿌려주시고 비주얼적인 건 가운데다 하나 올려주시는 게 조금 더 이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질의 맛을 느낄 수 있죠. 아니면 이파리에다 하나씩 이거를 떼가지고 이쪽에서처럼 피자치즈 뿌려주시고 군데군데다가 하나씩 뿌려주셔도 되고 잎사귀 채 얹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파마산 치즈가 싫어 그러면 안 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뭐 타바스코를 뭐 추가해서 드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좀 이 위에다가 프레시한 야채 같은 거 토마토 이 위에다 넣고 드셔도 나는 그 익은 토마토보다 프레시한 토마토가 더 맛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다가 뭐 토마토를 방울토마토 슬라이스해서 올려 놓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럼 기호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아까 오븐에 들어갈 때 얇은 피자 도우가 이렇게 두툼하게 부풀었죠. 그래서 한번 커팅을 해볼까요? 이거를 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기공 보이시죠? 그래서 수분이 최대한 많이 머금고 있고요. 수분을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기공을 보시면은 바닥에도 기공이 살아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제품입니다. 샤워도우 피자 완성품입니다. 이 외에 본인이 원하시는 거 뭐 나는 고기 종류가 좋아하시면 충전물로 고기를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